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3일 갑인 세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주문사 이측으로 하여금 빈전에 복명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빙내에 임금이 홍하면 돌아와서 빈전에 복명한다 하였으니 이제 주문사 이축도 청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빈전에 복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3일 갑인 네번째 기사 산능도감이 아뢰기를 능실이 북쪽 산에 있으므로 천광은 깊이가 열척이어야만 길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3일 갑인 다섯번째 기사 나주사람 이원 동복현의 여자 윤씨가 모두 나이가 104세이고 광양현의 여자 소사가 나이 100세이므로 소재한 고으로 하여금 각기 해양을 더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3일 갑인 여섯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대마 도주가 바뀐 것을 의심하여 외인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시하다. 이제 경의 아린 것을 보니 변방을 방비하는 방식이 모두 자세한데 비록 무사한 때를 당하여도 연변의 방언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마 도주 종정승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기순한 것이 지승에서 나왔으며 본도의 사람들도 또한 수장의 뜻을 몸받아서 한마음으로 효순하였다. 이제 어찌 그가 사망하였다 하여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하겠는가? 더구나 친아들이 계승하여 습직하였으니 진실로 그 아비의 때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도주가 죽었다고 하여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고 연변의 각세에 이문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데 이른다면 오직 심오하고 원대한 계책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산포의 외인들이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삶으로 모든 변방 일에 관계된 것을 자세히 듣지 않음이 없으므로 본도에 통지하는 것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일 것이다. 만일 저 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심한다는 사단을 듣게 하여서 두려워하여 동요하는 일이 생기면 또한 변방을 편안히 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알아서 무릇 포치함이 있거든 반드시 모름지기 삼가고 비밀리 하여 혹시라도 번요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4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세조와 안평대군 황부인 등에게 명하여 건원릉에 가서 동혀를 살펴보고 정하게 하다. 영릉의 서혀를 파니 돌이 있어 세조와 이용, 황부인, 김종서, 정분, 이정령, 정인지, 이사철, 민신, 이사순, 이순지 및 풍수학, 난관에게 명하여 건원릉에 가서 동혀를 살펴보고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영릉 남혈에 물이 있으므로 정인지가 다시 다른 혈을 상지하려 하지 않고 위의 천광에 가깝게 하려 하니 여러 대신들이 다르지 아니하고서 다시 서열을 상지하였다. 정인지가 기꺼이 행하려 하지 않으니 세조가 강제한 다음에 이를 상지하여 광을 파는데 또 돌이 있었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객석을 뜨는데 무지개가 곧 나타나서 건너는게 닿았는데 이때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4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주문사가 칙사를 가지고 오거든 청컨대 구례에 의거하여 경외에서 영명하는데 해당하는 사람은 오사모 흑이 품대를 착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영명은 황제의 명을 맞이합니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5일 병진 첫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연지가 도사 유효담을 보내어 빈전에 진양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인년 7월 25일 병진 두번째 기사 세조가 이용, 황부인, 김종서, 정분, 강맹경 등과 더불어 아뢰기를 건원릉의 주화혈은 능실을 만들 만함으로 그대로 9월 초 1일과 17일을 장사날로 점쳤는데 그러나 초 1일을 쓰고자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부터 천광에는 주척을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장사날을 점칠 적에 4위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세조가 성수 장스를 쥐고 혼자서 가부를 독단하니 이용이 말하기를 장사는 가까운 날 쓰면 좋은 일이다 하니 황보인이 위하는 다만 예의에 하고 따르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황보인이 강명경을 돌아보고 비밀히 말하기를 정인지는 참으로 가소로운 사람이다 하니 대개 정인지가 헌능의 남해를 물이 쏟는 것은 수온이 없으므로 장차 염려할 것이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은을 배격하고 여기에 쓰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7월 25일 임병진 세 번째 기사. 홍윤성이 세조의 변에 대처할 준비를 다 하도록 말하다. 홍윤성이 세조를 뵙고 말하기를 공은 영웅의 재주로서 명문이 평소에 드러났는데 이제 세종 문종께서 서로 잇따라 빈천하시고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어서 충신과 간신이 뒤섞여 조직이 문란하니 공이 비록 부질없이 소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한번 악명을 얻게 되면 후세에 누가 알겠는가? 이때는 바로 부득불 변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세조가 말하기를 천도는 겸허함을 더하고 인도는 겸허함을 좋아하니 그 바른 것을 순순히 따르는 것만 가지 못하다. 만일 창의하여 천인이 순리를 도운다면 반드시 사람을 쫓아서 추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지속과 변화는 어느 형세인들 가하지 않겠는가? 자네는 능히 나를 따라서 처자를 잇고 사직을 위해 죽겠는가 하였다. 홍윤성이 말하기를 이게 제 마음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니 처자의 누구를 어찌 좋게 논하겠습니까?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자네야 농담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7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강무장 및 여러 산에서 몰이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다. 의정부 병조 및 원유 제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국효를 인나라 당하여 오랫동안 강물을 정지하였어 이로 인하여 검수가 번식하여 곡식을 해침이 심합니다. 최근에 강무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몰이하여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 경기, 광주, 이부현, 이남의 여러 산과 영평의 불무산, 오가산, 강원도 강릉, 회양, 이천, 금화, 회양, 임내, 남곡 등 여러 산과 평강의 동산, 성산과 시정의 남곡지경, 백즙, 안협, 백곡산 등과 같은 곳을 모두 임시로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7월 2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국상 초기에 유부녀와 간통한 한길도 갑사 유보명의 고신을 거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한길도 갑사 유보명이 국상 초기에 유부녀를 유인하여 간통하였으니 공신을 후열하고 하여 이를 아주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장형을 집행하고 고신을 거두고 온 가족을 본도의 최변방에 입거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장 100배를 때리고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7월 25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칙스를 받들고 온 주문사 이축을 영조문에 결제하여 맞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제 주문사 이축이 칙스를 받들어 가지고 왔으니 청컨대 경호년의 칙서를 맞이한 예의에 의하여 다만 영조문에만 결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경호년은 1450년 세종 32년 영조문은 중국 황제가 내리는 조서를 맞이하는 도성의 서문이다. 결체는 임금의 행차나 중국의 직사를 맞이할 때 환영하기 위하여 색실, 색흥겁, 색종이 등을 자리나 지붕이나 문 위에 내걸어 오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던 일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7월 25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양주 수원에서 바치는 소맥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종자를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기 양주 수원은 이제 양맥이 동해로 인하여 여물지 않았으니 청컨대 기사년의 예의에 의하여 두 고을에 바치는 내 자신 내 솜씨 인순부 소격전과 내수소의 소맥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종자를 보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소격전은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내 스스로는 대궐에서 쓰는 쌀, 배, 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단종시로 이권 단종 즉위는 7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이양 초에 좌 참산 윤형 우 참산 허후 예조판서 이승손 참판 정책 도승지 강명경 등이 사신을 영접하는 예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제 사신의 오는 것이 졸국 전에 있으면 원접사는 길복 차림으로 영명하고 숙배하며 상회례와 연향 접대는 모두 소복을 착용하고 상시와 길을 다닐 때는 최복을 착용할 것. 1. 외방의 사신과 수령은 조복 차림으로 영명하고 그 나머지 접대할 때 복색은 위와 같이 할 것. 1. 외방에서 연양할 때 사신의 경우에는 상에 기명하고 화초와 어육을 배설하기를 아우러 전례이하고 원접사 선의사인 경우는 소찬을 쓸 것. 1. 사신이 만일 어찌하여 문공갈에 의하여 최복을 입지 아니하는가 하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예부에서 태조 고 황제의 유조에 따라 상대를 상정하기를 마포 대수 원령은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마포모는 소대와 사무를 그대로 쓰되 포로서 안을 싸고 그대로 삼을 띤 요지를 들이운다 하였으니 본국에서도 조종 이래로 이에 의존하여 시행한다 라고 할까. 1. 사신이 오는 것이 졸국 뒤에 있으면 원접사는 영명에는 길복을 착용하고 상회례에는 소복을 착용하며 외방의 사신과 수령은 영명에는 조복을 착용하고 상회례에는 소복을 착용할 것. 1. 채붕 날에는 졸국 뒤에는 전례에 의하여 베풀며 졸국 전에는 곤도로서 없애되 원접사가 사신에게 말하기를 선군이 빈전에 계심으로 체질 차림으로 접대하기 어려우니 졸국이 9월 보름에 있는데 대인이 서행하여 졸국 뒤를 기다려서 왕경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할 것이며 사신이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또 말하기를 본국에서 이제 최지를 당하여 선군을 아직 장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붕 날에는 차마 베풀 수 없다고 하되 사신이 만일 불가하다고 하면 베풀도록 할 것 하였다. 원접사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임시벼슬인데 또는 벼슬아치이다. 등망이 있는 이품관을 뽑아서 의주까지 마중 나갔다. 선의사는 외국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벼슬이나 또는 그 벼슬아치인데 이품 3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어 사신이 오는 길을 따라서 선의사를 5군데에 보내 영접할 그 노고를 위로하였다. 채붕은 임금 또는 중국의 칙사가 행차하는 곳의 성문 또는 가가 등의 색실, 색종이, 색헌급을 걸어 장식하던 것이다. 날에는 음력 섣달 거문날 밤에 대궐 안에서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인데 고려 사회에 의하여 정종 6년에 악기를 쫓는 외의의 차차 칙사의 영접, 임금의 거둥, 감사의 영접 등의 광대의 노래나 춤을 곁들여 오락으로 전용되었다. 정종 6년은 1040년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계승부의 축성과 염초 굽는 일을 정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건년 이래로 계승부에 사는 사람들이 유의하여 조잔하였으므로 축성과 염초를 굽는 일 따위의 일을 일시에 모두 하게 되면 백성이 지극히 능히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청컨대 염초를 굽는 일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영조에서 영조례를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영조례를 의논하여 아뢰다. 1. 영명이 졸국 전에 있으면 전하는 최복 차림으로 모하관에 나가되 익성관 무늬가 없고 흉배가 없는 아청 단령 검은 정 흰 옥대 검은 화를 착용하고 졸국 뒤에 소복과 흰 의장으로 모하관에 나가되 아청나 흉배 단령 붉은 정 옥대 길 의장을 착용하고 상회례와
연양 같은 것은 졸국 전후에 모두 소복을 착용한다. 1. 졸국 전에는 군신들이 최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가되 조복 차림으로 영명하고 소복 차림으로 사례를 행하고 태평관으로 시위할 때는 오직 근시와 자비, 원만이 소복을 착용하고 졸국 뒤에 있으면 소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가되 그 영명하여 예를 행할 때는 복장이 위와 같다. 졸국 전 연향에는 전하는 소선을 쓰고 졸국 뒤에는 육선을 쓰고 사시는 졸국 전후에 아울러 고기를 쓰고 종신과 의정부와 육조의 연회도 이와 같이 한다. 연향에는 졸국 전후에 아울러 음악을 사용한다 하였다. 영조의례는 황제가 내리는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이다. 정은 가족뒤이다. 자비원은 특별히 사물을 맡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관원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의안이 도사 조원복을 보내어 빈전에 진양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권남이 세조에게 한 명의를 추천하다. 권남이 세조를 아련하고 말하기를 무름지기 장사로서 사생을 부탁할 만한 자 두어 사람을 얻어서 창조를 변에 대비하소서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이는 매우 좋다. 그러나 가히 장사를 얻게 해줄 만한 자가 누구인가? 함으로 권남이 말하기를 한 명에가 할 수 있습니다 했다. 권남이 물러가 한 명에게 권해 한 명에가 말하기를 자네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본래 이를 생각하였다. 어찌 한두 사람 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안평대군이 불의로서 여러 사람을 얻으니 나도 또한 한심하게 여긴지 오래다. 수양대군은 성품이 본래 엄정하며 문에 살이 없어서 세력이 필부와 같으니 비록 제세의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홀로 이루겠는가 하였다. 권남이 한 명의 말을 세조에게 고하고 또 말하기를 한 명에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하지 않고 포부도 작지 않으니 명이 맞지 않아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공이 만일 반란할 뜻이 있으시면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조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영웅은 또한 둔건함이 많으니 지위가 낮은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논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국사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 하였다. 둔건은 세상이 험악하고 처세하기 어려움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연향에는 내구마 대신 사람들이 바치는 말을 모집하여 사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얘기해 이르기를 예전에 헌장막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말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하였고 전국시대 전자방이 말을 파는 자를 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공가의 가축이다 하니 전자방이 말하기를 말이 젊었으면 그 힘을 다하고 늙었으면 그 몸을 버리니 어진 자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하고 속백으로 이를 속하였습니다. 또 본조에서도 타던 말이 죽으면 이를 묻어주었습니다. 물어 죽은 말도 오히려 묻어주고 파는 말도 오히려 속해 주어서 자마하지 못하는 어짐을 다하였는데 이제 내구말을 골라서 연향에 쓰는 것은 참으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연향에 공용하는 말은 사련서 제조와 분예빈씨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여 사람이 바치는 말들을 모집하되 종자말을 진언하는 예의에 의하여 한 필마다 목장 아마 세 필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백은 묵은 비단이고 내구만은 임금의 거둥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 사복시에서 기르던 말이다. 사련소는 제사에서는 희생이나 궁중에서 사용하던 육류를 장만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짐승을 임시로 우리 속에서 기르던 일도 맡아보았다. 아마는 길들이지 않은 작은 말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아마의 수를 헤아려 별시위 갑사 및 각 품에 나누어 주도록 하다.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하삼도의 각 목장에 아마가 번식하지만 장내가 협착하니 청컨대 명년 봄에는 수를 헤아려 쇠출하여
번상하는 별시위 갑사에게 반사하고 또 제주의 공마 100필과 경기의 강목장에서 세출하는 2, 3세 아마 150필을 갑자는 병인년의 예의에 의하여 각품에 반사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일 신유 세번째 기사. 정부니 종사관을 파견해 축성 등의 일을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하다. 충청 전라 경상도 도제찰사 정부니 아래기를 청컨대 종사관 김순을 경상도에 보내어 군사 7,500명을 뽑았어. 울산 유포에 석보를 쌓게 하여 좌도 도만호, 우도 도만호로 하여금 병선을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며 이교위원을 충청도로 보내어 서산성을 쌓고 또 이미 성을 쌓은 경상도 곤양, 기장, 동래, 고성, 거제는 해자를 파지 않았고 진해, 하동은 적대를 쌓지 않았고 전라도, 흥양, 순천, 광양은 옹성을 쌓지 않았으니 청컨대 본읍으로 하여금 파고 쌓게 하소서. 또 지난번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의 재언, 전방을 감독하여 수리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미진한 곳이 있을까 두려우니 또한 이제는 종사관으로 하여금 수축의 잘하고 못하였음을 살펴서 아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적대는 적의 침입을 망보기 위하여 성위에 일백보 간격으로 세운 망대이다. 옹성은 큰 성의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든든히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원형으로 방형으로 쌓은 작은 성이다. 단종시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일 신유 네번째 기사. 사관은 좌훈납 송인창이 본원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제 봉회를 손실 경차관으로 삼았으나 봉회는 일찍이 영덕에 임명되어 탐호하였기 때문에 편출을 당하였으니 이를 임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손실경차관은 각 지방의 곡식의 작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에서 임시로 현재 파견하던 관원이다. 단종시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천광에 영조촉을 사용하여 깊이를 1장 이상으로 하도록 아뢰다. 신유년 8월에 여주의 쌀에기를 삼가 창맥부를 보건대 범인이 이르기를 천광의 법은 모름지기 깊이 매장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1장의 깊이 이하는 우습이 능히 이를 수가 없는 바이요 한계가 침노할 수 없는 바이다 하였으며 문공가래의 사마 옹공이 이르기를 선제는 마땅히 깊게 할 것이니 깊으면 도둑이 건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며 이수 이학이 이르기를 무릇 발굴하는 것은 모두 천장하기 때문이니 만일 깊이를 1, 2장으로 하면 저절로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복주 사람이 거기에 옛 무덤을 옮기는데 조금 깊은 것에는 물이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얕게 매장하는 것은 대개 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방의 토지는 깊고 두터우니 깊이 매장하여도 해롭지 않다 하였으며 문은 통고에 이르기를 산능을 만드는데 용지가 7경이고 방중의 용지가 1경이고 깊이가 13척이다. 당나라 태종을 소릉에 장사했는데 깊이가 75척이었다 하였으며 혹시 연길서에 이르기를 장혈의 심철에는 토규척을 썼는데 그 척은 한자 오치이다. 옛사람의 천광의 제도는 깊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 얕게 매장하는 것은 다만 수완을 피하는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이 천광의 제도에는 주척을 써야 마땅하다고 하나 본국의 장지는 대개 고릉 대부를 쓰는데 비록 깊이 파더라도 수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주척을 쓰면 옛사람의 깊이 매장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는 산능의 천광 모두 영조척을 썼는데 주척에 비교하면 한 척 1척 5촌이므로 토규척의 1척 5촌이란 글과 서로 합치됩니다. 그러므로는 능실의 천광은 범인은 1장의 쓰를 쓰고 조중이 이미 이루어 놓은 예를 따라서 영조척을 사용하여 깊이를 1장 이상으로 파되 만일 물이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곳일 것 같으면 임시하여 헤아려서 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에서 지금 산능의 천광도 또한 이 제도에 의하기를 청하니 산능도감에 명하여 척촌의 쓰를 임시하여 헤아려서 감하게 하였다.
일장은 십척이다. 방중은 능의 중이고 토규척은 중국 고대에 사용하던 자인데 해의 그림자를 재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였고 또 땅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1.5촌의 길이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행왕의 발인할 때에 청컨대 유복친의 예는 직이 있고 없고를 논하지 말고 백관의 뒤에 차례로 서서 시위하도록 명령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세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가 병이 있었으므로 그 아들 언천군 이천을 불러서 고기를 권하게 하고 이날 마른 고기를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에번째 기사 주유신을 3등을 감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조유신이 종을 보내어 박씨 집에 곧장 들어가서 시중드는 계집종을 끌고 나왔으니 유리 장 80대에 해당하고 박씨는 노비로 하여금 금하게 하지 아니하고 친히 붙잡고서 서로 힐난하였으니 유리 태 40에 해당합니다. 하니 조유신은 3등을 감하고 박씨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조유신의 조모 김씨는 엄행이 비할 데가 없어 창기보다 심하였다. 조유신의 아비 조동사는 사람들이 어느 성의 자식인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고 그 자손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는데 조유신은 틈을 타서 과거에 외람되게 급세하고 귀하고 권세 있는 이들을 아점하여 섬기고 인연과 요행으로 승문원에 벼슬하게 되어 직위가 판사에 이르렀으나 성품이 탐남하여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단천사람 안덕분이 나이 103세이므로 소재한 고로 하여금 항상 해양을 더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임술 여섯번째 기사 봉해를 국문한 기록을 상고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다. 주와 헌납 송인창을 불러 말하기를 봉해가 비록 탐호하였기 때문에 편출당하였다고 하나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 편출당하였다가 다시 기용된 자가 오로지 봉해뿐만이 아니니 무엇을 혐의하겠는가 하니 송인창이 승기 박중손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헌부에서 관찰사에게 입문하여 봉해를 국문하였으니 만일 그를 상고하며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박중손이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아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를 상고하여 다시 아뢰시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3일 개해한 첫번째 기사 세조가 안평대군 황부인 김종서 정분 이사철 민신 정인지 이순지 강명경 등과 산릉에 가서 혀를 정하는데 부지 통례문사 윤통이 점해로서 현궁을 광중으로 내리는 날짜는 인일을 쓰는 것이 불가하다고 논박하니 이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세조가 글뜻을 변석하니 사람들이 모두 신복하였다. 한승부 윤과 조순생이 와서 이용을 뵙고 다음에 황보인과 김종수들을 배우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수양대군을 배운 뒤에야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눈은 이용에게 쏠리었다. 점해는 점치는 데 쓰는 대오리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3일 개해 두번째 기사 백관들이 조복 차림을 성제를 할애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4일 갑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4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성균관 사의 이견 2와 호구 위군사 피상 1을 대마도에 보내 조문하게 하다. 또 치전하는데 그 제문은 이러하였다. 오로지 영령은 독후하고 순실하여 순지를 잘 이어서 공경하게 사대하는 데 부지런하였고 아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였으며 사납고 간사한 도적들을 금지하여 우리 국가의
번병 노릇을 하였다. 공경하고 온순한 마음이 시종 한결같이 정성스러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대접하기를 또한 시종 간격이 없었던 것은 온 주의 백성들이 다 생업을 이루고 다 함께 융평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내가 그대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서 장수하기를 기대하였더니 부음이 갑자기 이르니 진시로 깊이 찬탄하여 애도한다. 이에 특별히 재관을 보내어 취재하여서 공에 보답하고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예전을 보이노라. 영이 만일 어둡지 않거든 잘 흠양하도록 하라. 예제에서 치서하기를 엄근히 수호하여 승희가 간곡하고 지극하여 세월이 오래수록 더욱 돈독하였다. 홀연히 연관함을 듣고서 곧 깨달으니 전하께서 몹시 애도하시고 명하여 성균 사예 이견의 호군 비상이 등을 차임하여 보내어 취재하게 하고 겸하여 부의를 하사하였다. 이 연은 별폭에 있으니 바라건대 절에 자보 성질을 잘 개수를 하여 더욱 옛날의 통호를 돈독하게 하라. 별폭의 재물은 침속향 한건 제주 30병 과탁 대소 모두 4벌 각색 탕물 12도 장화랍 대촉 1대 부물은 백저포 10필, 백주포 10필, 백면포 10필, 정포 100필, 백지 300건, 조미, 황도 100석, 지마지유, 소자, 백면, 송자 각 30두, 소주 100병, 복밀 15두이다 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새 도주는 두목인 등에게 말하기를 본도가 종중무 때부터 성심으로 기순하였으니 국가에서 가상하게 여기고 종정승이 또 선도의 뜻을 이어 지성으로 힘을 다하였으므로 나라에서 특히 은혜를 더하였으니 하루아침에 부음이 갑자기 이르니 놀라고 애도하여 마지 않는다. 저희들을 보내어 치전하고 조문하고 부의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도를 연휴하는 뜻은 다 말하기 어렵다 하고 1. 여비, 잔물은 편의에 따라 이를 부려먹는 사람에게 주되 온화한 말로 후하게 대접하라. 엄근은 아버지 도주를 말하고 연관은 세상을 버림 즉 죽는 것을 말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돈영부에서 빈전에 진양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강맹경이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예겸의 예의에 의하도록 아래다. 세조가 이용 황부인 김정수 강명근과 상릉에서 돌아오니 강명경이 들어와 아뢰기를 어제 천광의 깊이가 10척에 이르렀는데 물기운이 없고 흙이 매우 두터우며 혹 누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였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상상께서 유충하시니 무릇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마땅히 전례보다 격을 내리지 마시고 청컨대 한결같이 예겸의 예의에 의하소서 하니 모상군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단종이 말하기를 해야지.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그를 알지 못하는 승전 환관 김충을 전균으로 바꾸고자 하다. 성경원에서 전제하기를 승전 환관 김충이 그를 알지 못하니 전균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김충과 정균은 의율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정부 대신들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년이 유고하거든 김충으로 대신하라 하였고 또 세종조, 문종조의 승전 환관으로 오래 임용하였으니 대개 구신을 바꾸지 않는 것이 임금의 큰 덕입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승전 환관은 왕지를 전달하던 내시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봉회를 경차관으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아뢰다. 전에 본부에서 봉회가 영덕에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말을 듣고 관찰사에게 의문하여 핵실하였으나 일이 끝나지 않아서 사유를 받았다가 요즘 전체에 이르러서 편출당하였는데 이제 경차관으로 삼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간언에서도 또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사유를 지냈으니 어찌 풍문을 듣고 다시 의논하겠는가. 또 편출을 당한 자를 다시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찌 완전한 사람을 얻어서 쓰겠는가.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5일 을축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행대왕의 발인과 현덕 왕후 신주 이안씨 지켜야 할 법칙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대행대왕의 발인할 때에 의정부 6조 당상이 각각 1원, 낭청이 각각 1원, 제사에서 각각 2원씩 서울에 머무르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시위하고 기로, 생도, 승도는 모두 성문 밖에 나가서 백관들의 노제는 악차의 남쪽에 차례들었어서 사배한 뒤에 땅에 엎드려 곡하면서 보냅니다. 하고 아뢰기를 현덕 왕의 신주를 경희 전에 이안할 때에는 제사의 일원이 시위하고 졸곡 뒤 3년 안에 경희 전의 직위와 각 차비인이 입번하며 종친, 부마, 환관은 모두 최복을 작용하게 하고 전외에서는 이를 벗게 하소서. 현능의 직위와 각 차비인 또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악차는 임금의 거둥대에 막을 치고 쉬던 곳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형조 문서고 화제로 당직 정랑 조계평을 가두고 아베에게 불효한 안숙을 가두게 하다. 형조 문수고에 불이 나서 당직 정랑 조계평을 의금부에 가두고 또 안숙을 가두었다. 처음에 안숙의 아비 안종념이 글을 써서 안숙의 불효한 상황을 논하였다. 일찍이 노비를 서로 소송하였으며 그 글을 본조에 드렸더니 안숙이 다시 형조에 이르러 글이 있는 곳을 서리에게 물었던 까닭에 의심하여 이를 가두었던 것이다. 형조 문서고는 형조에서 소송하는 문안이나 주인을 신문하는 추구관을 갈무리하던 창고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미사리에서 발견한 유기한 어린이의 일을 한성부에서 공문하도록 하다. 미사리 피박 가운데 유기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재생원에 주어서 양육하게 했습니다. 창건대전례에 의하여 본부와 형조 의금부로 하여금 같이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우선 한성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통사 장자학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사람 이금노 등 21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귀인 홍씨를 숙빈으로 삼다. 처음에 문중이 성하하니 정부에서 세종의 궁인 양혜빈이 일찍이 노산군을 보육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대내에 들어와 보호하게 하니 양씨가 자모 궁중의 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정부에서 듣고 홍씨로서 대신하게 하니 홍씨는 경기도 관찰사 홍심의 딸이었다. 문중이 동궁에 있을 때 들어와 승휘가 되었는데 총애를 받았다. 현덕빈이 뭘 하게 되자 홍씨가 내정을 주장하였다. 문중이 즉위하였으나 귀인으로 봉하였는데 이때 내궁이라 불렀으니 대개 중궁 호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승휘는 세자궁에 속하던 여관으로 종사품 4명부의 벼슬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맹효증, 박원형, 강진수. 맹효증을 첨지 중추원사로, 박원형을 겸지사간원사로, 강진수를 사헌장령으로, 조무영을 동첨지돈영부사로, 김성규를 사복소윤으로, 김성벽을 충운사 녹사로 삼았다. 조무영은 평양군 조드림의 아들로서 우리 태종의 외손인데 당시에 사복 소윤이 되었으니 장차 전후에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모두 특지였다. 김승규는 의정 김종수의 아들인데 내간상을 당하였더니 탈상한 지 수일만에 조무영을 대신하여 사복 소윤이 되었고 그 아우 김승벽도 또한 같은 날에 관직에 제수되니 사복은 건시관으로서 돈영부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의논한 자가 말하기를 죽은 부모가 어찌 살아있는 의정과 같겠는가 하였는데 김종수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전행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김종수를 모르는 거야.
흑지는 임금이 3품 이상의 문무관의 산망을 거치지 않고 특별히 임명하던 제도, 자내 제수이다. 세종시록 2권 세종즉위년 8월 7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편출당한 봉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장령 원효연을 불러 전지하기를 봉희의 죄상은 상고할 만한 문안이 없어서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다시 말하기 때문에 마땅히 개차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봉희는 끝내 다시 임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니 원효연이 말하기를 신이 물러가 다시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했다. 원효연이 다시 와서 아뢰기를 봉희가 공정을 임소에 모아서 관청의 물건을 남용하였는데 이것이 연좌돼 편출당하였으니 신등은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어 수령으로서 편출당한 자는 반드시 해가 지나서 소용한다고 이미 명문화된 법령이 있는데 봉희는 문무과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 이제 갑자기 쓰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단종시록 2권 단종즉위는 8월 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혼지가 도사 이정훈을 보내어 빈전에 진양하였다. 단종시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졸곡 뒤에 내명부 당상관 종친 등의 복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졸곡 뒤에 내명부의 빈 이하의 복은 백포 대스장군 계두 두수와 대 백피해이고 육상 이하의 복은 백포 배자 계두 두수와 대 백피해이고 종친 1품 이하와 문무 당상관 아내의 복은 빈 이하와 같은데 기년 뒤에 복을 벗으며 문무 3품 이하 아내의 복은 위와 같이 하는데 졸곡 뒤에 복을 벗으며 전함 당상관 아내의 복은 문무 당상관의 아내의 복과 같이 하고 동성 이성의 시마친 이상과 시산 3품 이하의 아내와 딸의 복은 종친의 아내와 같이 합니다 하였다. 육상은 정오품의 상궁, 상궁인데 중궁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 상인은 예의와 초구를 맡았고 상복은 복용을 말하며 최초의 수령을 공급을 맡았다. 상식은 선수와 품제의 공급을 맡았고 상침은 연견과 진의 차스를 맡았다. 상공은 여공의 과정과 사제와 전사를 맡았다. 이런 곳을 여섯 여관이라 한다. 시마치는 종증조, 삼종형제 중증손, 중현손으로 심화복을 입는 친족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18사략과 고문 진보를 반사하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8월 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행대왕의 우제에는 청컨대 세종대왕의 예의에 의하여 육선을 올리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우제는 상례 때에 제사를 치르고 곧 지내는 제사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명나라 사신이 이달 초 7일에 의주에 도착한다고 승정원에 치보하여 아뢰었다.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신의 지대를 위해 산능에 부역하던 경계의 군인들을 놓아보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한화기 사신들이 20일경에 왕경에 이를 것으로 아뢰다.
원접사 한학이 승정원에 봉수하여 아뢰기를 사신이 각각 두목 2인을 거느리고 의순관에 이르러 예를 행한 뒤에 신이 서울에 들어갈 일시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20일 사이에 왕경에 이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목에 의하여 졸곡 뒤에 입경하기를 간청하였더니 안색을 변하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현궁을 내린 뒤에 오는 달 초 4일에 입경함이 어떠할는지를 청하여 대답하기를 일이 많을 때는 예를 변하는 것인데 상복을 임시로 없애고 영조하라. 저희들은 1, 2일 머물렀다 곧 돌아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최부인한 나라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거대 나라에 국상당하였음을 알고 있으니 없애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의순관은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기 위하여 의주에 설치한 관이다. 단중실록 2권 단중 주기는 8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황보인 김종서 이양 윤형 허호 정척 강맹경 등이 영조할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영조할 때에 주악할지의 여부는 문례관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물어서 시행하게 할까. 1. 최북 날에는 사신의 말에 따라서 베푸지 말고 다만 전례에 의하여 결세만 할까. 1. 처음 상회례 때에 다례를 없앨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례관은 중국 사신에게 의례에 관하여 문의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단중실록 2권 단중 주기는 8월 1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양덕과 3등의 창고는 모두 본업에 두고 증산의 창고는 용광으로 옮기게 하다. 이보다 앞서 평안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신이 신민년의 수교에 의하여 양덕 3등 증산, 함종, 성천 등 모든 고을의 산성을 순시하여 살펴보니 성천의 산성은 비탈진데 높이 솟아 험하고 좁아서 겨우 본업의 창고를 용납할 만한데 만일 또 3등과 양덕의 창고를 여기로 옮긴다면 혹시 사변을 만날 때에 세고을 백성들이 입보할 곳이 없습니다. 양덕의 산성은 함길도에 내항하는 요충지에 있고 또 현과의 거리가 3리인데 완전하고 견고하며 물이 있으니 그대로 두고 옮기지 마소서. 3등과 정산의 창고는 모두 평양성으로 옮기고 함종의 창고는 본업 산성에 거전대로 두고 수조가 끝난 뒤에 점차로 옮겨서 수성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덕과 3등 두 고을의 창고는 모두 본업에다가 그대로 두고 정선의 창고는 용광 산성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모두 개본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중실록 2권 단정주기년 8월 1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세조가 신숙주를 불러 그 마음을 떠보다. 정수충이 세조의 집에 가니 세조가 그와 더불어 서서 이야기하기를 마침 집현전 직접 신숙주가 문 앞으로 지나갔다. 세조가 부르기를 신수찬 하니 신숙주가 곧 말해서 내려비었다. 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과문 분립하는가 하고 이끌고 들어갔어. 함께 술을 마시면 농담으로 말하기를 예칭으로 어찌 찾아와 보지 않는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 오래였다. 사람이 비록 죽지 않을지라도 사직에는 죽을 일이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장부가 편하니 아녀자의 수중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제가 부지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하므로 세조가 즉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중국으로나 가라 하였다. 과문 분립은 문 앞을 지나면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제가 부집은 집에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단중실록 2권 단중주기년 8월 10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주문사 이축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백관이 모간까지 나가서 맞이하다. 빈전에 나아가 칙서를 읽고 이를 마치다 백관들이 나와서 최복을 입고 도로 빈전 외정에 들어가서 공림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그대가 능히 중국 조정을 존경하고 섬기는 데 힘써서 배신 이축을 보내어 해청을 가지고 와서 바쳐서 가추 충성하고 공경하는 뜻을 보이었다. 이축 등이 돌아가는데 특별히 왕에게 채패와 표리를 하사하여서 그대의 정성에 보답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조칙하는 것이다. 반사는 저 사직 금흉배 기린 홍 대홍 한 필과 아마 골타 운청 한 필, 소록 한 필, 채초 세 필이다 하였다. 또 조칙하기를 주본을 보건대 앞서 여진에게 사로잡혔다 도망하여
본국에 있는 인구를 이미 보내어 계속하여 요동으로 회송했다 했는데 그 사방으로 흩어진 인구가 점거한 사람들은 오로지 제종 야인들이었다. 그들은 그 굴혈의 험조함과 수목의 무식함을 믿지만 국왕의 격리는 모두 인구를 숨길 이유 따위가 없으니 왕이 중국 조정에 충성하고 공경하는 뜻을 갖추어 보였다. 다만 오랑캐 사람들의 성질이 휼사하고 무상하며 가식하고 투생하여 무소부지한 것이 염려되는데 더구나 험조함을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 일시에 수색하여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창탈해간 인구는 거지가 일정한 데가 없어도 반드시 없다고 여기기도 어렵다. 한때의 본발을 가지고 문득 그들이 건변에 오지 않는다고 이럴 수도 없으니 왕은 이제부터 더욱 마땅히 변방을 지키는 두목들에게 엄중히 경계하라. 다만 그들은 야인, 여진 중에서 이전에 북노루와 내통하여 중국 변방을 침범하고 후에 창탈한 인구들을 데리고 왕의 나라 호문과 알목화 일대에 숨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색하여 찾아내고 법을 세워 추방하거나 비로 중국인들과 함께 모두 요동 총병관이 있는 곳으로 송부하여 교부하라. 인순하여 몰래 거주하게 하다가 피처의 변환이 되어 사기를 거르치게 하지 말라. 왕은 그것을 살피지어다 하였다. 이 축이 또 요동의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좌군 도총부의 자문에 준하여 이르기를 조선국에서 보내온 사로잡히던 중국 사람 왕산화 등이 설명하기를 이만주의 아들 과라가 도해 등과 관하인 김남로 등이 흉년으로 인하여 양식을 요청하려고 다시 조선 경계에 이르렀으나 본 처관사에서 기꺼이 양식을 주지 않아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금일에 흥판한다고 칭탁하고 요동 경내 등지로 가고자 합니다 하니 이로 인하여 당직 등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그를 가지고 가서 조선국에 전해 주어 입말을 정돈하여 지방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만일 야인 여직이 바로 찾아와서 양식을 구한다면 핑계하고 국경에 이르러서 침략하고소요 하며 조선의 기세를 정탐하거든 가르마가 죽이는 것도 가하다. 마땅히 시이 적절하게 행하시고 이어서 요동 총병관에 비보하여 군사를 조발하여 채끔하게 하십시오. 야인들을 받아들이거나 숨겨서 중국 조정에 대우하는 은희를 저버리는 일은 허하지 않습니다. 보낸 이전 사안을 받아들여서 마땅히 곧바로 행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으로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시행해 주시기 청합니다 하였다. 그 보고들은 사목은 이러하였다. 태감 윤봉이 윤길생에게 말하기를 해송한 중국 사람의 수가 오로지 김보의 치규를 봉선한 뒤에 한결같이 어찌 많은가 하므로 신등이 윤길생으로 하여금 돌아가 고하게 하기를 치규 한자는 모련 위에서 보내온 원래 창탈한 인구입니다. 지금 압송해 온 자들은 바로 야인들이 창탈하여 갔다가 도망하여 온 사람들과 창탈하여 지나가는 근경에서 우리의 변방 장수에게 빼앗긴 자들입니다. 어찌 김보로 인하여 뒤에 송하는 중국 인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 해송한 인구가 모두 169명이고 홍무 25년 1392년에 우리 조정이 개국한 이래로 해송한 인구가 83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야인들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하여 온 인구일 뿐입니다. 만일 왜 야인에게 사로잡혔다 도망하여 온 인구와 값을 주고 사와서 해송한 인구를 합하면 1850여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심으로 사대하는데 어찌 치규하기를 기다린 뒤에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윤길성으로 하여금 야선에 있는 데를 묻게 했더니 윤봉이 말하기를 탈탈 왕이 야선과 서로 미워하여 왕이 먼저 야선을 치니 야선이 패하였는데 그 뒤에 야선이 크게 거병하여 왕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또 그 태자를 죽이고 태자의 아들을 세우고서 이어서 북쪽으로 도망하여 멀리 가버렸다. 태자의 아들은 그 누이가 낳은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야인 여진은 명나라 시대 중국과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던 거의 접촉이 없던 만주 내지의 여진족을 통칭하는 말이다. 북로는 몽고의 오른캐이고 호무는 고려말 조선 초에 우리나라와 여진이 서로 공식적으로 왕래하던 국경상의 관문이다. 알목하는 옴해의 한자 표기로서 어느 날의 회령을 말한다. 아목하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1일 심리 첫번째 기사 현덕 왕후의 족친 등이 빈전에 진양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1일 심리 두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청도교도 고극산이 바친 제기도를 바치는 예조에 내렸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1일 신미 세번째 기사 임신 첫번째 기사 민원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영조할 때에 풍류무도의 사용 여부를 묻게 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3일 개유 첫번째 기사 종성 유복친 이양 등이 빈전에 진양하다. 유복친은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복세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한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총칭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3일 개유 두번째 기사 한화기 사신들이 동태를 보고하다. 한화기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검년 8월 초 10일에 임반관에 이르러 조서의 사유를 사신에게 물어든 대답하기를 황태자를 책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연양한 뒤에 신에게 말하기를 상자의 곁에 있어서 일찍이 배부른 적이 없었다. 이제 국상에 있으면서 검수를 많이 죽이니 내가 차마 먹지 못하겠다. 만일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받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 있어 예모가 더욱 공손하였고 행탁에는 다만 의복뿐이었습니다. 행탁은 행작을 넣은 자루이다. 검소한 사람이야.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3일 개이후 세번째 기사 세조가 전 병조 창판 황수신을 가서 보았는데 말이 문종 때와 같이 진법을 편찬한 후이에 미치자 황수신이 감업하여 심정을 털어놓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3일 개이후 네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한화에게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대해 봉서를 보내다. 한화에게 치서하기를 만약 사신이 또 말하기를 연향이 지나치게 풍성하여 우리들이 받을 수 없다고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기를 양대인의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대인들의 말을 듣고 신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불행하게 상을 당하여 공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능히 여의치 못한데 대인들이 즐겨 받지 않으신다면 소국에서 사신을 공경하는 뜻이 장차 어떻게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3일 개이후 다섯번째 기사 한화기 중국 사신이 연회를 사용하고 연향을 없앨 것을 당부하였음을 아뢰다. 한화기 승정원의 봉사에 아뢰기를 예조의 관문에 의하여 숙소에서 연향을 바꾸고 잠을 지낼 때는 술과 밥을 공개하였더니 사신이 이르기를 의주에 이르는 날에 이미 전하가 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지승을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번거로이 하는가. 이 물건들은 모두 백성을 쓰고롭히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 우리들도 또한 술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연향을 없애라 하였습니다. 초 10일에 임반관에 이르러 또 연회를 베푸니 중국 사신이 노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연회를 베푸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굳이 사용하고 나오지 않으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이미 판비하였으니 감히 청합니다. 이제부터 한결같이 대인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심히 간곡하니 아직은 따르겠다 하고 이에 연향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4일 갑술 첫번째 기사 원경 왕태우의 족친 민신 등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14일 갑술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친히 망전할 것을 비치다. 산능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 발인한 뒤에 비록 시측하고자 하나 다시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친히 망전하려 한다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정부 대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유충하시어 혈기가 미정하시니 상 옆에 여러 번 나아가서 애회하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의논은 이미 정하여졌으니 신이 독단할 바가 아니므로 마땅히 정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곧 이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망전은 상중은 매달
음력 보름날 아침에 제사 때와 같이 음식을 차리어 지내던 전이다. 단정시록 2권 단정주기년 8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의중 목사 성승과 그의 군관 오자경에게 매장은을 징수하고 고신을 거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영조의 증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의중 목사 성승의 군관 별시위 오자경이 국상을 무릅쓰고 옷을 빨린다고 핑계하고 항상 관비를 가늠함으로 주리 김사염이 그 종을 부짖었습니다. 오자경이 분노해서 결박하여 때리고 매욕하였다가 성승에게 무고하니 성승이 노하여 지나치게 신장을 가한 지 6일 만에 죽었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으나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참건대 오자경과 성승은 율에 의하여 매장은을 징수해 필살된 사람의 집에 주고 아울러 고신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